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페이지에 우리 괄호 2번이죠.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20이랑에 2번에 다만에 2번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 예, 좀 복잡합니다. 한글 맞춤법 21항에 그 2번에 다만에 예, 2번. 예, 2번이 아니라 다만이군요. 그냥 다만. 예, 다만에 2번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이요. 자,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예, 그러니까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예, 어원이 또 불분명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형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예, 다 있었던 규정입니다. 자, 거기 예를 보시면 넙치가 있습니다. 넙치. 넙치가 여러분들 회로 많이 먹는 광어예요. 예, 그러니까 광어가 넓을 광자거든요. 그 넓게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잖아요, 걔가. 예, 그래가지고 넓적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제 광어인데 걔를 이제 넙치라고 부르는데 넙치가 아마 그 널다에서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오늘 처음 배우셨죠? 그 넙치가 널다에서 왔다는 것, 광어하고 같다는 말도 처음 배셨, 그 같다는 말이라는 것도 처음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그 어원적인 형태가 좀 약간 그 본뜻에서 좀 멀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그 어원이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딱 이렇게 분명히 기억이 나고 뭐 이러는 것은 아니어서 예,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그 넙치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무 이거 옥다에서 왔을 거예요. 리을 기억이요. 올감에다 예, 옥다에서 왔을 텐데 예, 그런데 이것도 뭐 올무가 거기서 왔다는 것이 좀 잘 연상이 안 되고 예, 좀 약간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골막하다 이것도 뭐 골다에서 아마 올 것 같은데 온 것 같은데 곰다에서 온 것 같은데 예, 그 리을 미음이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이것도 뭐 어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발음대로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납작하다 이것도 아마 저기 뭐 넓다에서 온 것 같은데 이것도 납자예요, 납자. 넓다가 아니라 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그 본뜻과의 저 본뜻에서 좀 멀어졌다. 예, 뭐 원형도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넙치는 한자어 광어와 대응시켜 볼 때 넓다와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 어원적인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나는 대로 넙치로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올무, 예,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또 예, 옥다와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역시 어원적인 형태가 인식되지 않는 것이므로 올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그 한 장 넘기셔서 확인 문제요. 자,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명사를 보실 때 빛깔. 자, 이곳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저기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 전미사가 오면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빛깔 예, 이런 식으로 깔이라는 예, 그런 쌍기역으로 된 그 전미사가 왔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빛을 예,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럼 2번 용언을 보시면 넓적하다 있죠? 예, 넓적하다는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할짝거리다처럼 리을 티읕처럼 예, 그렇게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겹받침해서 뒤에 걸로 소리 날 때는 예, 그럴 때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적하다 이렇게 또 지읒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예,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넓적하다라고 예, 그렇게 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만 보시면 1번 널찍하다 있죠? 예, 널찍하다 같은 경우는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예,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발음대로 적어주니까 널찍하다. 비록 리을 비읍 겹받침으로 왔습니다만 겹받침에서 넓적하다처럼 뒤에 걸로 소리 나면 리을 비읍 다 적어주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만 예, 널찍하다처럼 앞에 걸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원형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널찍하다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넙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다에 따라서 넙치 그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22항 보시겠습니다. 용언의 피사동 전미사, 즉 이희리기 우구추나 아니면 강세전미사, 뭐 저기 추가 저기 치 같은 것, 예, 치, 뜨리, 트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했을 때 그래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 한글맞춤법 2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22항 보시면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기리, 이희, 구, 우, 추. 예, 우리가 그냥 아는 식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군요.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으키, 이키, 에.
이런 것들 다 그 사동점미사인데요. 얘네들이 붙는 것. 이희리기 우구추도 이희리기까지만 피동이 돼요. 예, 뒤에 우구추는 사동만 되는 겁니다. 이희리기 우구추는 다 사동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희리기는 피동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희리기 우구추 우리가 다 그렇게 피동 사동 다 외우고 있는데 사실 피동이 되는 거는 이희리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 다 사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예를 보시겠습니다. 맡기다, 옮기다, 웃기다, 쫓기다. 이거는 기가 붙었군요. 다 앞에 있는 원형을 이렇게 피사동점미사 기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뚫리다, 울리다, 리가 붙었군요. 낚이다, 쌓이다, 할치다. 다 이가 붙었군요. 굳히다, 굽히다, 넓히다, 앉히다, 얽히다, 잡히다, 희가 붙었군요. 돋구다, 속구다, 구가 붙었고요. 도두다, 우가 붙었고, 갖추다, 고추다, 맞추다, 추가 붙었고요. 일으키다, 으키가 붙었고, 돌이키다, 이키가 붙었고, 없애다, 애가 붙었군요. 하여간 이런 식의 피사동 점미사 결합하면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겠습니다. 도두다, 돋구다는 안경의 도수를 따위를 높게 하다는 뜻으로는 돋구다를, 높아지게 하다, 끌어올리다라는 뜻으로는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돋구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화를 도두다가 맞는 거예요. 사기를 도두다가 맞는 거지 사기를 돋구다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돋구다는 안경 있죠? 안경 도수를 높일 때 그때만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돋구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점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뭘 쓴다고요? 도두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돋구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화를 도두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두다를 쓰는 게 통례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늘구다 등은 비표준어로 다뤄지는 것이다. 늘구다는 아예 틀린 거고요. 돋구다는 하여간 뜻이 있긴 있어요. 안경 도수를 높이다 그런 때에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사기를 돋구거나 사기를 도두거나 땅을 도두거나 화를 도두거나 다 도두다를 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돋구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화를 돋구다로 해서요. 자, 그다음에 아래 참고 보시면 썩히다와 썩이다는 썩다의 사동형인데 그 용법이 달라요. 썩히다는 주로 사물에 쓰이고 썩이다는 사람 신체 일부, 장기 포함에 쓰입니다. 그래서 속을 썩히는 건가요? 엄마 속을 썩히는 겁니까? 썩이는 겁니까? 그 속은 사람 신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러면 이 내장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속을 썩 이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의 속을 썩 이는 거예요. 썩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 장기에 해당하는 것은 썩 이다를 쓰는 것이고 뭐 음식물이나 이런 거 썩히는 것은 썩히다, 히를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답만 보시겠습니다. 이히 우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즉 사피동 점미사가 결합한 말이라도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즉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들어가 있는 항목마다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규정이죠. 그래서 뭐 비록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게 본뜻에서 벌어졌으면 그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굳이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돌이다 있죠? 칼로 도려내다 라는 것. 이거 돌다에서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 잘 인식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돌이다로 발음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다음에 들이다 이것도 들다에서 왔대요. 그런데 뭐 거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죠. 뭐 본뜻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다에서 왔을 텐데. 그래서 들이다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주고 있고요. 고치다, 받치다, 붙이다. 다 이가 붙었는데 다 발음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두다, 미루다, 이루다 이런 것도 다 우가 붙었는데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뜻이 살아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지 본뜻에서 멀어지거나 본뜻이 뭔지도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치, 뜨리, 트리 이런 것들은 다 강세전미사예요. 1번이 피사동 전미사이고요. 2번부터는 강세전미사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놓치다, 덮치다, 떠받치다. 놓치다는 것은 세게 놓는 것을 놓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덮치다는 것은 세게 덮는 것을 덮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치, 뜨리, 트리 이런 것들은 다 그 피사동 강세전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치다, 부딪히다, 뻗치다, 엎치다,
예, 여기까지는 다 치를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디뜨리다, 부디트리다. 자, 여러분 뜨리다가 맞습니까? 트리다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뜨리가 붙을 수 있는 곳엔 다 트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예, 둘은 완전 동의어예요. 그래서 둘 다 맞고요. 자, 어쨌든 저기 요 둘 다 맞다는 게 또 뒤에 표준어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예, 그런 저기 상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뜨리가 맞냐, 트리가 맞냐? 예,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다는 것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쏘뜨리다, 쏘뜨리다, 젖뜨리다, 젖뜨리다, 찌뜨리다, 찌뜨리다, 흩뜨리다, 흩뜨리다. 자, 트리뜨리, 트리뜨리는 둘 다 맞고요. 그것의 뜻은 강세라는 점 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부딪다, 힘있게 마주닿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부딪히다, 예, 부딪다의 강세어예요.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이 되겠습니다. 예, 부딪음을 당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딪히다라는 것은 세게 부딪음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딪다와 부딪히다의 차이는 세게 부딪는 거고요. 그 치는 강세전미사니까요. 부딪히다 같은 경우에는 이히리기 우구추 히 피동입니다. 그래서 부딪음을 당했다는 뜻이고 부딪히이다 같은 경우에는 치 강세로 들어가고 이 피동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게 부딪음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자, 말장난 같은데 다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제 전봇대가 있어요. 이걸 차라고 치죠. 차. 예, 차라고 치면 요게 꽝 하고 얘는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전봇대를 부딪은 거네요. 이거 전봇대라고 치면 부딪은 거요. 그리고 세게 꽝 이러면 부딪힌 거고요. 부딪힌 것. 자, 그 다음에 얘는 전봇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봇대는 부딪힌 거죠. 부딪음을 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꽝 이랬다면 세게 부딪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이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 뜻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맞게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뜻에 맞게요. 자, 그다음에 붙임 보시겠습니다. 업, 읍, 부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이것도 강세를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업, 읍, 부 같은 경우에 이런 강세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강세 전미사라도 다 본뜻을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치읓들이 트리만 원뜻을 본뜻이 아니라 원형을 밝혀 적고요. 그 다음에 업, 읍, 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미덥다, 우습다, 미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미덥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앞에 믿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다, 믿다 그런 뜻이어서 밑에 업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미덥다라는 것은 더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덥다라는 게 꼭 없다가 뒤에 비읍시옷 없다 nothing의 뜻이 돼가지고 그런 뜻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믿었다라는 게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업이라는 그런 강세전 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직스럽다, 더욱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습다라는 것은 더욱 웃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미쁘다라는 것도 역시 믿다에서 왔어요. 믿다에서 왔기 때문에 미쁘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직스럽다라는 더욱 믿음직스럽다라는 앞에 믿었다와 미쁘다는 거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쁘다라는 것은 뭐 기쁘다, 예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더욱 믿음직스럽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1번 얽히다 있죠? 얽히다 같은 경우에는 자 희가 붙었네요. 이히리기 우구추 피사농 전미사 붙었을 때는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얽히다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보시면 사과의 상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었다. 라고 이게 이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돌다라는 게 본뜻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 뒤에 도려내었다 앞에 돌려내었다가 아니라 도려내었다라고 쓰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 차가 가로수에 세게 부딪힌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강세전미사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니까 앞에 게 맞겠습니다. 부딪다, 지읒 받침을 쓴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믿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더욱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붙었을 때는 읍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발음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뒤에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 한글 맞춤법 23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기 하다 거리다에,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여러분들 저기 길라잡이에서 다 했었기 때문에 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 뭐 지난주 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예, 요거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정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23항 보시면 하다 나 거리다,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붙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붙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깔쭉이 깔쭉하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깔쭉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꿀꿀이, 예, 이것도 꿀꿀하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꿀꿀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그 어근에 꿀꿀, 예, 여기에 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 깜짝하다, 뭐 덮어라다, 배불뚝하다 이런 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뒤에 이가 예, 결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가 결합을 하면 원형을 앞에 있는 것을 밝혀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붙임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예,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뭐 이 외에 다른 전미사가 붙을 때는 보통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예, 그리고 게다가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것에 이가 붙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보시면 개굴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개굴거리다 이런 말이 예, 사전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가 붙어도 개굴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개굴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적는 것을 맞게끔 하였습니다. 귀뚜라미, 이것도 뭐 저기 귀뚤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게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 아미가 붙었군요. 아미. 예, 그래가지고 예, 귀뚜라미가 예, 그 발음대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러기, 이것도 기럭하다, 기럭거리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이가 붙는다 하더라도 기럭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깍둑하다, 깍둑거리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깍둑이라고 예, 발음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뻐꾸기 한번 보세요. 뻐꾸기. 예, 이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뻐꾹이가 아니라 뻐꾸기 시계.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얼룩이 있죠? 그 옆에. 예, 얼룩이 같은 경우에도 예, 얼룩하다, 얼룩거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얼룩덜룩한 애들, 그런 애들 얼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얼룩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얼룩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룩하다, 얼룩거리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얼룩이라고 그렇게 발음대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것 예, 같이 좀 예, 뜻밖의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얼룩이로 다루어지고 있는 단어는 구별 없이 얼룩이로 적는다. 그리고 부스러기 있죠? 부스러기 같은 경우는 부스럭거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스럭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부스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럭거리다하고 무관한 겁니다. 이건 부스럭 뭐 이런 말 부사하고는 어울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부사에서 따온 말이지 부스럭거리다하고는 연관이 없는 말이에요. 부스러기는. 그래서 부스럭이라고 부스럭거리다라는 말이 있지만 부스럭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부스럭거리다하고 연관이 없는 말이니까. 예, 그래서 부스럭이로 적지 않고 부스럭이로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예, 그런 판정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어에 올라가 있는지 그런 여부로 합니다. 예, 그러나 꿀꿀거리다 꿀꿀하다가 등재어인데 뻐꾹거리다 뻐꾹하다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삐죽하다는 가능하지만 얼룩하다는 불가능하다는 식의 판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서 거기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한글 맞춤법 23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관보다 사전에 의존해야 해서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쉬운 규정이 아니다. 사전 찾아봐야 되는 대단히 좀 불편한 규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어시오. 배불뚝이 이거 배불뚝
그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불뚝이 앞에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는 없습니다. 꿀꿀하다 꿀꿀거리다는 있어서 꿀꿀이로 적지만 뻐꾹이는 뻐꾹이가 아니라 뻐꾹기로, 예, 왜냐하면 뻐꾹하다 뻐꾹거리다가 없으니까 뻐꾹기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24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용언이 되는 경우, 이거 이다도 거리다도 반복의 뜻을 나타내고요. 이다도 반복의 뜻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붙으면, 예, 그러면은, 예, 이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즉 의성 의태어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반복의 뜻을 가진, 예, 그 것들인데 하여간 거리다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는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깜짝이다 깜짝이다, 꾸벅이다 꾸벅이다, 끄덕이다 끄덕이다, 이런 식으로 깜짝거리다, 꾸벅거리다, 끄덕거리다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다가 결합한 것 다 원형 밝혀 적고 있습니다. 깜짝이다, 꾸벅이다, 끄덕이다, 이런 식으로, 예, 다 뒤척이다, 들먹이다, 망설이다, 번뜩이다, 번쩍이다, 속삭이다, 쑥덕이다, 울먹이다, 움직이다, 짓거리다, 예, 그 다음 퍼덕이다, 혀덕이다, 헐떡이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어서 이다가 붙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를 참고 보시면 한글맞춤법 23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불편한 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 망설거리다 따위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걸이다, 망설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직걸거리다, 망설거리다 이런 게 사전에 있대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직걸이다, 망설이다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직걸이다, 직걸이다 뭐가 맞습니까? 예, 직걸거리다가 사전에 있어요. 있으니까 직걸이다로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찾아봐야 됩니다. 좀 불편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맞춤법 25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부사가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말하면, 역시 또 이제 그 뒤에도 부사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 부사가 되는 경우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우리 2주차 때 배운 적 있었죠. 자, 우리 그 시험 저기 포드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2주차 때 프린트물 가지고 했었죠? 그거 시험범위 들어가요.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에 이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되는 경우, 더욱이, 일찍이, 이렇게, 예, 이렇게 부사로 독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붙였을 때, 예, 원형을 밝혀 적고요. 예,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예, 그거, 예, 우리 2주차 때 배웠는데,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여기에 따라서 하여간 히 이가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히 이가 붙으면 원형 밝혀 적는다. 기억해 주세요. 자, 1번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자, 급히, 꾸준히, 급하다 있거든요. 꾸준하다, 도저하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가 붙었을 때 다 앞에 있는 것에 원형을 밝혀 적는데, 자, 도저하다라는 말은 별로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도저하다라는 것은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 행동이나 몸가짐이 빗나가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의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것은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깊어도 모르겠다. 아주 내가 곧고 바르게 지내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 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알 수 있는 도리가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예, 도저히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학식이나, 예, 그런 게 기술이 깊어도 모르겠다라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페이지 보시면, 예,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어근에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갑작하다, 반듯하다, 슬며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반듯하다라의 반듯하다가 반드시 하고는 연관없어요. 예, 반듯하다라는 것은 몸이 곧다라는, 예, 곧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반드시는 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듯하다와 반드시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에 해당하는, 꼭에 해당하는 반듯하다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반드시, 슬며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2번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곰곰이, 더욱이, 생것이, 오뚜기, 일찍이, 해주기 이런 식으로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해죽 이런 거 다 독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 오뚝이도 예, 또 참고해 주세요. 오뚝도 독립이 됩니다. 오뚝 일어섰다 이런 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뚝이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뚝이라는 것, 오뚝이 3분열이 틀리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어렴풋이 있는데 어렴풋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붙는 것에 이가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앞에 있는 어렴풋이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가 붙은 것을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적는 갑자기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찍이 예, 없었던 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일찍이 독립이 돼요. 일찍에 그러니까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 따라서 일찍이라고 앞에 걸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일찍이 그런 일은 없었다 하면 뒤에 게 마치 맞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일찍이 앞에 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한글 맞춤법 26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하다, 없다가 예, 붙었을 때 그래서 용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근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어미를 전미사를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하다,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된다는 것이 26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하다나 없다, 그 전미사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는 내용이에요. 자, 1번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하다가 이렇게 그 공부하다 뭐 이렇게 그 붙는 하다, 착하다 이렇게 붙는 하다는 전미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사인데 공부하다는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 그래서 딱하다, 숱하다, 착하다 이렇게 하다가 붙는 것은 하다의 원형을 하다를 밝혀 적어서 이렇게 다 따로 딱 하다, 숫하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도 역시 없다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부질 없다, 상 없다, 시름 없다, 열 없다, 하영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를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을 표시하시오. 착한 아이, 예, 요거 착한 예, 착하게 살자 우리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쓴 분들 무시무시한 분들이라고 맞춤법까지 틀려서 더 무시무시하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착한 아이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따로따로 적어줘야 되는 원형을 밝혀 적는 예, 그 착하다 예, 착한 아이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질 없이 이것도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다를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6항까지 10강서부터 26항까지 전미사 원형 그 앞에 있는 거 원형 어근을 원형 밝혀 적는 것에 대해서 쭉 다루어 보았고요. 자, 그 연습 문제 뒤에 36페이지서부터 38페이지는 복습하는 겸해서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글 맞춤법 27항서부터 31항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보시면 제 4절 그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미사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엔 접두사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 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 표기 이 부분을 다루려고 했더니 벌써 이제 시간이 그 2교시가 끝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자, 그러면 그 저기 3교시부터 우리 그 깔끔하게 40페이지 그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